사실은 이제 그 물질적인 거는 약물, 이제 우리가 빨리 가라앉히는 거는 벤조다이제핀 계통 약물이 제일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쓸 수 있어도 나중에는 사실은 권고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 자체가 빨리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약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벤조다이제핀 계통 약물은 초기에는 좀 많이 쓸 수는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의존성이나 내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쓰지 않게 하고, 평소에 먹는 규칙적인 양을 조절을 하지 필요할 때 먹게 하는 양을 조절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 의존성을 강화시켜요. 필요할 때 갖고 다니라 그러면 약을 계속 자기 증상 생길 때만 먹게 되고, 먹으면 좋아지니까 이거 안 죽어 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 그런 네트워크가 발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호흡하고 비슷한 거예요. 호흡도 계속 호흡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살짝 좋아지는 듯 하지만 나중에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존이나 이런 우리가 약물 남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외에는 사용하지 않게 하고요. 청심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이런 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와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찬물에 샤워하고 뛰고 뭐 이러니까 좋아졌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가라앉았는데 어쩔 때는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매직 같은 걸 갖게 되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계속 생각 바꾸기,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광장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꾸 노출되는 거, 두 가지가 가장 공황장애 예후에서 중요합니다. 생각 바꾸기, 노출, 이런 걸로 위주로 가르치죠. 인지행동 치료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리가 되게 인지적인 왜곡이 공황장애는 크게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되면 난 죽어버리거나 미쳐버릴 것 같다.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쓰러져 버리면 너무 창피해서 딴 사람도 아무도 못 볼 것 같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과대화 사고라 그러고 하나는 제왕화 사고라 그래가지고 여하튼 환자분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일어나지 않을.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너 이거 잘 살아 있지 않냐, 안 죽지 않아, 안 미치지 않았냐.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생각해, 나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널 도와주고 오히려 너를 갖다가 좋게 해주지 않았냐.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끔 해서 그 생각의 강도를 낮추게 하는 치료법, 인지적 재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출 치료라 그래서 광장 공포증이 있거나 회피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한 8, 90%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생기게 해줘가지고 인지행동 치료 4주 정도 보통 하게 되면 안 죽는다는 거 아니까 안심이 되고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기 전에 약간 좀 뭐 숨차게 좀 우리 빨대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막 숨차게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의자 같은 거 뱅글뱅글 살짝 돌려가지고 무섭게 좀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도 발작이 오지 않고 괜찮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자신이 생기니까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딴 사람들하고 같이 나갔다가 괜찮네? 비행기도 처음에는 딴 사람하고 타보다가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슬슬 괜찮다는 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도 가는 거죠, 비행기 타고. 근데 그때는 이제 물론 어려우니까 약 같은 거를 하나 정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면은 100% 갔다 오고, 사실은 뭐 못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지치료와, 그러니까 인지적 재구성하고 노출치료 두 가지만 해도 한 7, 80%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가 뭐 릴렉세이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좀 다른 기법 같은 게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행동 치료 같은 걸 조금 병합을 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제가 핵심이고,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이 공황장애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도 사실은 뭐 고급 명상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사실은 워낙 프로그램들을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분 호흡하는 명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조금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하는데, 3분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1분 동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 목소리는 이렇구나, 내 손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 다리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를 바라보고, 이때 어떤 생각이 드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은 좀 얘기하는 때니까 이걸 잘 끝내고 내일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감정은 뭐 그럭저럭 잘 끝나가는 거 좋다. 근데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다. 뭐 또 앞에 오는 손님이 너무 힘들다 이런 감정이 있다든지 그걸 딱 바라보는 거죠. 1분 동안. 그래서 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딱 내려놓고 호흡을 배로만 하는 겁니다. 배로만 배를 중심으로 한 다음 1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배에 집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호흡과 배에. 그 다음엔 전신으로 그걸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 3분 동안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식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복잡한 생각이나 뭐 판단하지 말고 뭐 신체로 이렇게 딱 확대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완이 되지 않더라도 뇌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거죠. 근데 그 명상이 가장 쉽고 또 많이 쓰일 수 있는 명상입니다. 그거 외에도 아까 뭐 시냇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시냇물에 발 담그기 명상, 구름 바라보기 명상, 추우면 따뜻한 온천물에 들어가 있는 상상하는 명상 뭐 이런 것들도 아주 가장 쉬운 명상 중 하나입니다. 상상만 해도 그 시냇물에 발 담그고 얼음이 이렇게 더우면 바라보고 있는 상상만으로도 뇌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좋구나. 그 다음에 호흡 확대, 전신으로 확대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뭐 추우면 온천에 들어가서 따뜻하다. 팔이 이완이 되는구나. 기분 좋다. 그 다음에 호흡하고 확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약간 상상을 이용한 본인이 좋아하거나 자신이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을 상상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아주 간단한 명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계성 인격장애나 아니면은 낮은 수준에 있는 자해 충동이 있거나 뭐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울증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깊은 명상을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낮은 수준의 명상을 시켜요. 그리고 약간 뭐 불안증이나 뭐 약간 우울증인데 좀 많이 좋아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까 같이 깊은 명상 30분 동안 하는 명상을 시키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간단한 그런 기법만으로도 환자분들이 상쾌해하고 좋아합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병상을 너무 심하게 시켜가지고 막 마음도 약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정신병적인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취약한데 거기다가 이제 뭐 너무 그냥 깊게 시킨 거죠. 근데 뭐 왜 깊이 못 시키냐면 사실은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 불안하니까 좀 내지는 우울하고 힘드니까 집중을 3분 이상 시킨다는 게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서 즐겁게 느끼게 해주고 뭔가 있는 대로 받아들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은 짧게 하면서 시간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